네, 아파트 박사 TV의 아파트 박사 장성철입니다. 금기훈입니다. 한정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약간 해답을 가져보는 시간인데, 요즘 진짜 층간소음 기사가 끝없이 올라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끝없이 올라와요, 그렇죠? 네. 여기 어떻게 한국경제 사회면에 실린 기사인데, 포천천이 와도 답 없다. 보복판치는 살벌한 층간소음 갈등. 그렇죠? 네. 아파트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 기사를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층간소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인적인 어떤 보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집콕시대의 스트레스 그 정도와 맞물려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윗집 거주자는 뭐 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되레 기분이 나쁘냐면서 앞에서 뭐 침까지 뱉고 갔다. 네. 네. 강인하네. 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복까지 당하니 겁이나 이사를 택했다. 네. 이게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이사에 가는 게 아니라 사이가 안 좋아져서. 네. 이런 거 과연 답이 있을까요? 없죠. 저는 뭐지 기사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뭐 경찰 부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물리적인 폭력까지 일어났다 뭐 이런 것도 봤었거든요. 그렇죠.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맨날 죄송합니다. 정리할게요. 이러고 또 한 번 올라. 진짜 죄송해요. 이거 막 먹고 있던 뭐 귤이나 이런 거 주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귤로서 층간소음을 그렇죠. 해결하는. 한 번 그랬었어. 그렇죠.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이제 소비자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박사 TV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는 주거의 투자의 대상이 아닌 뭘로 보자? 삶의 터전. 주거. 네, 주거의 대상. 소비재로서 바라보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바로바로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재로 바라보면 약간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게 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물건을 물건을 사서 쓰다가 뭐가 망가지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뭐 잘못된 물건을 구입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그거를 항의를 하죠? 판매자한테. 그렇죠? 아니면 그 회사. 그렇죠. 기업에 항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소비재로 집을 바라보면은 아파트도 어쨌든 소비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샀죠. 사고 나서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소비재를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할 때는 그거를 문제를 발견하면 그거를 가지고 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업에 연락을 해서 좀 AS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 바꿔달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 기업에서 잘 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민원 넣죠. 그렇죠. 민원도 넣고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 보호센터나 이런 데에서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네. 개인은 좀 힘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만 민원 정보센터에 정보도 많이 얻고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어떤 단체나 기관의 힘을 좀 빌려서 그게 처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아파트 소비재는 프로세스가 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렇죠.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윗집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맞네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일단은 근데 윗집에 하기 전에 소비자니까 아파트를 만든 사람한테 검사해서 아니 혹시 모르잖아. 이게 아파트가 잘 만들어진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사실은 법적 기준은 통과했지만 뭔가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자가 없었는데 막 시끄러워서 문제가 생긴 거면 좀 억울하지 않은데 알고 봤더니 윗집 사람은 나는 살살 걸어다니고 있는다. 밑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살살 걸어다니냐. 그럼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있는 분쟁 조정 기구에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의뢰를 하냐면 윗집 사람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측정을 해달라 이렇게 와요. 시끄러운 걸 측정만 해. 근데 측정을 했는데 아파트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측정한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소음에도 큰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검증을 안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윗집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과정이 한 단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과정이냐면 아파트에 소음이 나면 윗집 사람 앞집 사람이 일단은 아파트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아파트가 제대로 된 게 아닌지 아파트가 소비재가 아니 소비자 주권을 잘 네. 가져가려면 아파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네. 둘이 손붙잡고 가서 네. 검사해 주세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실 아저씨가 싫어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 거를 아니요. 이제 네. 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분쟁을 좀 조정하는 소음 층간소음 위원회도 네.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다 입주민인데 그러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면 그 다 손을 안 들어준 쪽은 불만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만약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윗집이 쾅쾅거린다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소리가 데시벨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네 윗집 사람이 조용히 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네. 자기는 너무 조용조용 다닌 거예요. 그럼 억울하게 당하겠어요. 억울해요. 그렇죠? 네. 그걸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보려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기존에 제대로 소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건설사가 만들든 정부에서 만들든 일단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네. 일단은 제품이 제대로 된 건지 아파트라는 소비재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어떤 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그거를 또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구조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완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개인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 방안도 없고 감정 싸움만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양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게 솔직히 모두가 원하는 궁극적인 방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기사에서 네.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 공동주택관리센터 예. 이런 데에서 소음 측정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쵸, 그런 그쵸. 데를 뭐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 그렇죠. 굉장히 유용하게 또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진짜 그렇지 않아? 나는 말 너무 완전 잘하시는 거 미치겠네. 아니에요? 우리 강사님이세요.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아파트 박사 TV를 통해서 이제 아파트 소비자 보호 운동을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네. 결국에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 윗집 분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 네. 예. 저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보신 분. 예. 우리가 알면 서로 이렇게 알게 되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좀 그렇게 되는데 평소에 너무 교류가 없다 보니 조그만 소음이 딱 발생을 하면 그때 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저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딴 것보다는 저 소리만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윗집 분의 알람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게 평소에 그냥 넘어가지만 안 좋은 일.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정하에 그날따라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짜증이 확 나면서 평소엔 잘 참다가 바로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부르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평소에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예민하지? 왜 이래? 당황하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제 향후에 법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건설사들은 막 돈이 좀 그러려면 건설에 대한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아파트 소비자들이죠 입주민들의 어떤 비용이 가중되는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좀 갑론을박 여러 얘기가 오고 가는데 저는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아파트 소비자들끼리 아파트라는 소비재를 검증하기 전에 서로 너무 부딪혀서 싸우지 말자. 일단은 맞아요. 네. 두 분이 손을 잡고 아까 말했던 층간소음을 네. 측정해 주는 곳을 찾아가서 네. 진짜 누가 잘못했는지 네. 뭐 아니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그 아파트 소비재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다시 또 차츰차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미 손 붙잡고 한번 찾아가면 그 측정하는 과정을 서로 살펴보면 좀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윗집 사람들이 너무 세게 이렇게까지 세게 움직여야 밑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살살 움직였는데 소리가 크게 나는 거야. 그럼 밑에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일부러 그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구나.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잘못된 소비재, 아파트 소비재를 구입했구나. 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아파트 소비재에 대해서 좀 뭔가 AS를 해두거나 네. 보상을 해주거나 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품을 만든 회사,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분양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됐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아파트 소비자로서 소비자 주권을 가지고 아파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네. 그 과정에서 분쟁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가면서 나중에 네. 진짜 많이 힘을 모아서 좀 요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건설사 분들이 보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어떻게 보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도 이렇게 AS를 잘 해주시는 게 아파트 소비자들을 또 위해주면서 본인들의 어떤 아파트의 가치도 네. 높이고 네. 그렇죠? 소비자가 없는 기업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우리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아파트 박사 TV를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아파트 박사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